호주 지역의 큰 호텔의 주인인 후 씨는 그가 공공보안, 산업, 의료 시스템에 아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란잡지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 아는 사람들은 그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 씨는 그의 호텔이 6층으로 방음이 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KTV 서비스가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이 호텔은 10년 이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텔에 직접 있어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이후 후 씨의 호텔은 평균적으로 하루 30%도 되지 않는 수익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4세의 홍 씨는 화장품 가게 앞에 멈춰 서서 기자에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손님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이후 이 작은 집을 사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으며 그 전에 유명한 매춘 알선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동관에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9년 동안 이 업종에서 활동한 홍 씨조차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라는 모호한 숫자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 씨와 같은 대학 졸업장도 가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길로 들어서는 이유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성기에는 한 여성이 최소 2만 위안 70만 동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홍 씨는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일을 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단속은 처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홍 씨는 전했습니다. 홍 씨에 따르면 다른 수익 경로를 찾지 않으면 업종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주로 단골 고객과 거래하거나 주로 택시기사와 같은 중개자를 통해 고객을 유치합니다.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KTV에 들어가면 고객은 한두 명의 섹시한 여종업원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뒤에는 대기 중인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약 300위안, 현재 환율로 100만 동 이상의 비용으로 고객은 한 여성을 대여해 술과 담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만 200위안 4.200만 동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 고객은 여성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로우 씨는 남편과 1살도 안 되는 아들이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도박에서 패배한 후 동관에서 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빚을 갚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링링은 기후가 나쁜 지방 소도시에서 동관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다가 마사지 업소로 옮겨 더 쉽게 돈을 벌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족을 도와야 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링링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성에서 온 20세가 되지 않은 한 젊은 여성은 도시에서 가족을 도와줄 직업을 얻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친구에게 속아 동관에 한 배 팔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동관에 배 가기까지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 씨는 씁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은 범죄자들에 의해 납치되거나 팔려가 강제로 매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나중에야 자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며 인신매매, 사기, 성병 전파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과정과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광객 수가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라 피해 아동의 수 또한 비례하여 증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아동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비영리 단체 이시파티의 이사인 돌로레스 알포르테 돌로렛 알포르테가 말했다. 2018년 6월 앙헬레스의 전 시장 에드가르도 파민투안은 이시페트의 창립자인 로버트 와그너와 미국 대사관의 인권 문제 담당자인 존 맥그레거와 만났다. 세 사람은 필리핀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획을 세웠다.
제안된 해결책에는 바와 키오스크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바의 이야기로 돌아가 한 미국 손님이 14살 접대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이 로즈라고 말하며 이제 막 18세가 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는 관리자가 그녀에게 준 가짜 서류의 정보였다. 이는 그녀의 직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리자는 고객에게 로즈를 호텔로 데려가는데 2,000페소, 약 38달러, 약 90만 동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텔 주소는 관리자가 고객에게 건넨 파란색 종이에 적혀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 같아요 라고 로즈가 말했다. 배는 약 30명의 소녀가 있었고 로즈는 자신이 가장 어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풀러 프로젝트 The Fuller 프로젝트는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앙헬레스에서의 공개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를 인터뷰했다. 대다수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8세 이하의 피해자들은 구출될 경우 친구와 가족과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성매매 금지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라고 14세 소녀 엔젤은 2년 전 인신매매범에 의해 지옥의 집에 들어갔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를 이끌었던 것은 중년의 미국 남성이었다. 이제 그녀는 9명의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일하고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이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미국에서 2003년에 제정된 법률은 해외에서 아동 성착취를 의심받는 미국 시민이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든지 기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해외에서 가난한 아동을 착취하는 몇몇 미국 시민, 우리는 해외에서 가난한 아동을 착취하는 몇몇 미국 시민을 확인할 수 있지만 라고 미국 법무부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인 스테이시 해리스가 말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민이 성인과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나라에서 합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미국 관광객들이 오면 길 모퉁이에서 무작위로 한 접대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해리스는 인정했다. 결국 불법이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등가 한가운데에서 절망적으로 탈출구를 찾는 접대부들의 그림자만이 남아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성매매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폐해입니다. 성매매는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개인, 가정, 국가,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성매매의 폐해를 강력히 퇴치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